자, 오늘은 멀티라인, 폴리라인, 해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라인하고 해치가 중요하고 P라인. 자, 먼저 P라인부터 설명드릴게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P라인, 폴리라인. 폴리라인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했었냐면 렉탱글이요. 사각형하고 정다각형 그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사각형, 그 다음에 폴리곤은 사각형, 폴리곤은 하나로 이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글로벌 위드 10mm. 자, 이렇게 두께를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얘네들이 폴리선입니다. 그 폴리선을 이제 그릴 거예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엔터 치면 시작점 물어봐요. 시작점 클릭하고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마지막으로 클로즈. 자, 폴리선으로 그려진 건 맞습니까? 사각형 모양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 시작점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하프 위드가 있고요, 위드가 있습니다. 하프 위드는 절반이란 뜻이고 위드는 전체란 뜻이죠. 하프 위드 반폭, 위드는 폭. 그러니까 하프 위드는 쓸 일이 없고 위드만 쓰시면 됩니다. 위드 그랬더니 스타트 위드, 시작점의 두께랍니다. 10mm. 엔드 위드 10mm. 자, 두 개씩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두껍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클로즈. 선 두껍게 들어갔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 자, 위드. 처음엔 0, 끝나는 부분은 1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네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그리고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자,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10, 엔터. 자, 어떤가요? 선 굵기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나요? 시작 부분, 끝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넣죠. 처음에는 똑같은 크기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P라인. 자,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호 그리기. 그래서 아크를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가 그려집니다. 여기에 다시 라인으로 바꾸면 원 그리기도 있어요. 아니, 선 그리기로 바뀌고 다시 아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 옵셋.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트림, 서클, 다시 트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얘를 폴리선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조인이라는 명령을 써서 선택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거죠. 우린 사실 요걸 쓴단 말이죠. 폴리라인에 P에디트 안에 이 조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거예요, 조인으로. 우린 요 방법을 써요.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P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일반 라인으로 한번 해서 만들어 보시죠. 폴리선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P라인이라는 명령으로
클릭해서 그 형태를 얻어낼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P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 P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폴리선이 두 개죠. 서로 다른 폴리선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P-에디트 선택을 하면 많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는 클로즈를 누르면 이렇게 닫기 기능이 떠요. 오픈 그러면 다시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해보시죠.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여기 있는 이 조인이 명령어 조인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조인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조인이에요. 원래 이거 쓰는 겁니다. 조인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width 선의 굵기죠. 뭐 10mm.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선의 굵기가 조절이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 많이 써요. 그래서 클로즈, 오픈, 조인, 위드 이렇게 4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P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사실인 거죠.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전부 다 라인입니다. P-에디트 선택을 해요. 그러면 CAD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건 라인이죠. 그죠? 폴리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CAD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폴리라인을 편집하라고 했는데 라인을 선택하니까 CAD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라인이 아닙니다.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es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엔터. 그러면 비로소 지금 선택한 선 하나가 폴리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네, 여기서 조인을 쓰는 겁니다. 조인. 그리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엔터, 클로즈. 자, 도형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width 10mm. 폴리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바로 요것만 써요. 제일 많이 쓴 기능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토데스크사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조인입니다. P-에디트 width 10mm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멀티라인입니다. 명령어가 3개예요. ML 스타일이 있고, M라인이 있고, ML 에디트가 있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멀티라인이라는 건 다중선이란 뜻입니다. 주로 건축물의 벽체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건축물의 벽체를 그릴 때 쓰는 건데 건축물의 벽체를 먼저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과제물을 한번 봅시다. 자, 50번 과제물을 보시면 이렇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입니다. 평면도죠. 도면의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평면도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자, 이렇게 여기는 내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분리해주는 파티션 역할을 하는 벽, 이런 건 내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외벽이죠.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벽이죠. 그러니까 이 외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단열재가 들어가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게 단열재입니다. 당연히 벽 두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무에서 쓰는 거하고 시험에서 쓰는 건 조금 두께 차이가 나요. 보통 시험에서는
그 내벽 기준을 200mm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B, 그러니까 벽돌 한 장 쌓기를 이용해서 1.0B, 그러니까 200mm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벽이죠. 여기는 200mm입니다. 여기가 200mm예요. 그 다음에 단열재 여기 120mm입니다. 그 다음 바깥쪽에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요거 100mm입니다. 그래서 이 외벽은 총 420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벽 두께 보통 이 벽 자체가 이 시험 문제에서는 시멘트 벽돌 쌓기를 해요. 실내 쪽은. 그래서 이 벽은 시멘트 벽돌 쌓기를 해서 200mm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 쪽에서는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 200mm 쌓고 단열재 120mm에 바깥쪽 적벽돌 쌓기 100mm 적벽돌 쌓기 합니다. 그래서 총 420mm가 나오게 돼요. 우리도 요거에 맞춰서 얘를 그려볼 겁니다.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하나 하고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 하나 하고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치수를 먼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벽은 두께가 200mm, 실외 벽은 200mm, 단열재 120mm, 바깥쪽에 적벽돌 치장벽 100m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만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식대로 그려볼 겁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 옵셋 3600. 다시 옵셋 3000. 이렇게 된 겁니다. 외벽이 이렇게 가는 거고 내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트림으로 조금 제가 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옵셋 100mm. 자, 하나만 색상을 좀 바꿔보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또 이렇게 일일이 맞춰야 돼요. 아이고. 네. 옵셋 2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트림을 해서 그 다음 필렛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필렛으로 선 연결을 해주고 다시 여기 끊고 필렛으로 선 연결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벽돌의, 그러니까 벽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다 이제 단열재를 주는 겁니다. 옵셋 120mm 필렛, 다시 옵셋 치장벽돌 100mm 이렇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선은 그대로 냅두고 외형만, 아니 그냥 중심선도 다 지우죠. 멀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멀티라인의 종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라인의 종류가 만드는 게 바로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ML 스타일이에요. 자,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상자가 뜹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뉴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선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수정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삭제하고, 이름도 리네임으로 이름 바꾸기도 하며, 내가 만든 멀티라인을 저장하거나 혹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뉴 버튼을 눌러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떠요. 내가 앞으로 내가 사용할 멀티라인의 이름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벽 200mm라고 했습니다. W200. 월이 벽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 W를 붙였고 두께 200mm짜리라는 의미로 200을 썼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화면을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나눕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안 써요. 여기가 우리는 쓸 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 멀티라인이 어떤 거냐 이거죠. 내 벽 200mm 시멘트 벽돌 1.0B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아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 선택을 하면 여기에 옵셋 값과 컬러와 라인 타입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건 다 쓰지 않고요. 옵셋 값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옵셋 값, 컬러 값, 라인 타입 값 나와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건 적용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면 조절하는 순간 다이렉트로 딱 적용이 돼요.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값을 조절하면 그 순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적용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자, 봅니다. 벽체가 중심선이 있고요.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벽의 두께가 200mm였습니다. 그럼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100mm, 이쪽으로 100mm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죠.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100mm, 마이너스 10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중심선이 지나가는 데를 제로, 원점으로 놓고 그럼 이쪽이 플러스 100mm가 되는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100mm가 되는 거죠.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100mm, 이쪽이 마이너스 100mm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 100, 한쪽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100mm,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100mm.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총 길이는 200mm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OK. 그러면 W200이고 디스크립션이며 이렇게 모양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이번엔 W420이요. 자, Continue. 자, 다시 보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여기가 100mm, 100mm죠.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 그 다음에 다시 100m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가 제로잖아요. 자, 이렇게 크게 갑시다. 여기가 100mm, 다시 여기가 100mm, 그 다음 다시 120mm, 다시 100m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100mm, 그 다음 플러스 100mm, 그 다음 플러스 120mm, 플러스 100mm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100mm, 그 다음 여기까지 220mm,
그 다음 여기까지 320mm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로에서부터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 이 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제로에서부터 선이 얼만큼 떨어졌나, 그러니까 기준점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제로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20과 320짜리를 2개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add 버튼 보이시나요? add 버튼하고 delete 버튼이 있습니다. add와 delete. add를 2번 누르면 이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delete 선택하고 delete 누르면 삭제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2개를 넣고 하나 선택한 다음에 220. 다시 또 하나 선택한 다음에 320. 그러면 총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거죠. 제로는 생략했습니다. 제로를 생략한 이유는 중심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선을 그려야 돼요. 중심선을 그리고 나머지를 편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외벽이죠. 외벽 420mm,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 그 다음에 적벽돌 0.5B 쌓기. 자, 오케이.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디스크립션도 나오고 선의 모양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제가 얘를 띄워 놓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잡혀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W420 선택하고 셋 커런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후에 멀티라인에서 그려질 건 W420이 돼요. 물론 멀티라인에서 이 스타일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여기서 셋 커런트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가면 좀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제가 전체 중심선을 다 그릴 겁니다. 얘를 다 그릴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옵셋하면서 그릴 거예요. 먼저 중심선 먼저 그릴 겁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요거 중심선입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자, 트림으로 지웁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전체 큰 사각형을 그리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옵셋 1300. 다시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다시 옵셋 1800. 자, 트림으로 다 지웁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네, 이 위에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요.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욕실에 요만큼 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욕실의 크기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벽부터 요 벽까지 중간에서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 이렇게요. 필렛. 그러면 욕실 부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옵셋 2400. 다시 옵셋 2100. 네,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갑니다.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자, 이때 요 아래로 1200이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옵셋 12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갑니다. 자, 필렛. 자, 트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트림. 아, 여기 선이 안 닿았군요. 자, 트림. 자, 다 그려졌네요. 일단 중심선만 쭉 다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심선만 다 그려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이번엔 M라인으로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두 종류입니다. 외벽과 내벽 두 종류예요. W422 외벽, W200이 내벽입니다. 멀티라인을 그릴 때는 이 멀티라인 스타일을 알아보기 쉽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바꾸기 쉽습니다. 자, M라인. 그러면 이제 여기 세팅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설정값, 저스티피케이션.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맞춤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심선이 있고 선들이 지금 이렇게 가 있죠. 그죠? 값 자체가. 네, 바로 여기가 탑이란 뜻이에요. 멀티라인 중에 플러스 값 중 제일 위의 값이 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제일 아래쪽이 바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가 되고요. 이 저스티피케이션, 위치 맞춤이란 뜻이에요. 먼저 저스티피케이션부터 봅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일,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420에 20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배 하면 840인데 공이 더 붙으니까 8400이 돼버립니다. 못 써요. 스케일 1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W420. 아까 ML 스타일에서 W420으로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을 1로 바꾸고,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플러스 값, 제일 위쪽에 선이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제일 위쪽으로 선이 끌려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방향이 나와요. 어느 방향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쪽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아래가 플러스가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요. 반드시 얘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쪽으로 플러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탑입니다.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보시면 값이 3개예요. 탑, 제로, 바툼. 이번엔 바툼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맨 아래쪽에 걸리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멀티라인,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라인을 그릴 때는 저스티피케이션을 제로로 맞추고 스케일을 1로 맞추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요?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점을 연결하면 이런 여기가 안 닿았군요.
다시 멀티라인. 그러면 이렇게 끝점만 쭉 연결해줘도 선이 이렇게 금방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맨 끝에는 클로즈. 그러면 어떤가요? 외형선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M라인입니다. M라인에 보시면 맨 끝에 바로 여기. 지금 스타일이 W420이죠?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여기 스타일 이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스타일 이름을 직접 쓰시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기 물음표 눌러보세요. 물음표를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이름과 주석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아 W220이구나 W20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선택하고 셋 커런트 눌러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예를 들어서 W420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럼 M라인 들어가면 이렇게 스타일이 W420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걸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W200.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선들을 연결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추 다 됐네요.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들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수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구부도 여기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해해야 됩니다. 얘가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뒤는 분해해서 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아직 분해하지는 마시고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멀티라인을 이렇게 조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을 그렸단 말이죠. 수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라인이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꾸준히 수정되고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완벽한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러가 나면 그냥 거기서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해하고 그냥 트림하거나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 가서 다 분해해야 됩니다. 자,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수정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12개가 나와요. 보시면 closed cross, closed t, open cross, open t, merge cross, merge t. close는 닫힌이란 뜻이에요. 닫힌 교차 혹은 닫힌 t. 이 t는 트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트림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open close, 열려있는 교차죠. open t. 그 다음에 merge. 머지가 합쳐진이라는 뜻입니다. 합친 교차로 그 다음 합친 t.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클로즈 t입니다. 누굴 먼저 선택하냐면 수직선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선 누르면 자, 이 부분 닫힌 거 보이시나요? 이게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오픈 크로스. 수직선 먼저 선택하고 수평선 나중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머지 크로스. 수직선 먼저, 수평선 나중. 그럼 가운데까지 다 머지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클로즈, 오픈, 머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언두. 자,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드 T입니다.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남길 부분을.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가로선을 클릭하면 머지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오픈 T.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가로선을 클릭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머지 T.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분명히 닫혔고 열렸고 합쳐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코너 조인트부터 볼까요? 코너 조인트, 그 다음에 애드 벌텍스, 딜리트 벌텍스. 자, 코너 조인트. 네, 끝부분이죠. 네, 코너 조인트는 이렇게 끝부분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코너 조인트. 이렇게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 조인처럼 하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끝단을 보기 좋게 처리해 주는 것. 그게 코너 조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자, 먼저 딜리트 벌텍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딜리트 벌텍스. 이 벌텍스가 뭐냐면 코너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코너점들 있죠. 이 코너점들이 벌텍스예요. 점이란 뜻입니다. 정점이, 그러니까 벌텍스라는 말이 정점이란 뜻입니다.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구석 코너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벌텍스예요. 정점입니다. 바로 이 정점들을 삭제하는 것, 그게 딜리트 벌텍스고, 이 정점을 추가하는 게 애드 벌텍스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꼬불꼬불 그려놨습니다. 그래야 딜리트 벌텍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봅니다. ML 에디트, 딜리트 벌텍스. 자, 코너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애드 벌텍스. 자요. 제가 추가를 했는데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선택해 보세요. 그립이 잡힌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립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스트레치죠? 자, 다시 원래대로 됐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ML 에디트, 딜리트 벌텍스. 자,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 삭제됐죠. 지금 그립이 이렇게 양 끝에만 있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에디트 ML 에디트, 애드 벌텍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립 상태를 만들어 보면 그립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붙잡고 스트레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자, 이번에는 커트 싱글, 커트 올이요. 커트 싱글 하나씩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줄만 삭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커트 올. 이런 식으로요. 전체가 다 삭제됩니다. 자, 딜리트 벌텍스를 해볼까요? 그러면 확실히 표시가 날 거예요. 커트 올. 자, 어떤가요? 전체가 삭제됐나요? 근데 커트했다고 해서 얘와 얘가 뚝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만큼 딱 가렸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 잇고자 할 때,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웨일드 올입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가 ML 에디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시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머지티거든요. 이건 머지티예요. 이런 부분들 다 머지티입니다. 이거 다 머지티예요.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머지티,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럼 머지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택하고, 네,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쉬운 것부터 머지를 시켜줍니다. 어디가 어렵냐면 바로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코너잖아요. 코너와 여기가 머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에러가 그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에러가 잘 생깁니다. 자, 지금 무사히 넘어갔네요. 에러 날 것 같진 않네요. 에러 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언두. 별거 없는데 선택하고 여긴 괜찮고, 네,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에러가 나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분명히 에러가 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여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네, 여긴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뭐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에러가 나는 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끝내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거 없잖아요. 이거 다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비로소 여기 필렛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와 같이 전부 다 분해하고 에러가 난 부분을 필렛이나 트림 처리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제 해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해치입니다. 해치는 해치입니다. 해치는 해치예요. 우리가 그렸던 거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죠. 타일들. 이런 것들이 해치입니다. 여기 빗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해치입니다. 해치는 단면을 표시하는 선. 그게 해치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단면을 표기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패턴 표시입니다. 자, 해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해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물정자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해치는 여기 있습니다. 해치는 여기 있어요. 드로우 메뉴에 있어요. 드로우에 바로 여기 해치가 있습니다. 자, 해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내용이 싹 바뀌어요. 해치로 바뀌게 됩니다.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바운다리, 경계 선택하고, 무늬 지정하고, 크기와 방향 지정하고, 클로즈. 이렇게 4단계입니다. 순서대로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먼저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보시죠. 첫 번째는 픽 포인트입니다. 인터널 포인트, 내부 점을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는 객체 선택입니다. 셀렉트. 자, 제가 셀렉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보죠. 그러면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그물이 쳐져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만큼을 경계로 인식하거든요. 선택을 했을 때 요만큼이 남는단 말이죠. 이걸 경계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셀렉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아래 remov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경계 해제란 뜻이에요. 자, remove로 제가 경계를 빼보겠습니다. 자, 픽포인트로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내부 점만 딱 지정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대신에 픽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냥 픽포인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가요. 여기 패턴 나옵니다. 나머지 이렇게 패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패턴이 이 아래로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들어갑니다.
패턴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크거나. 이 패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안 보입니다. 반대로 이 패턴이 너무 커요. 그래도 안 보여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앵글이나 안시 31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클릭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가 들어가요. 명령 안 쓰셔도 돼요. 해치 에디트 명령 안 쓰셔도 그냥 클릭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수정 들어갑니다. 자, 패턴의 종류는 여기 있어요. 패턴의 종류들입니다.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총 4종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솔리드입니다. 그냥 아예 내가 색상을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솔리드. 그러면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쫓아가게끔 하지만 이와 같이 별도로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솔리드. 그 다음에 패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패턴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기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GR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의 약자입니다. 그라디언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환하는 것, 전환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에 보면 해가 이렇게 질 때 노을이 이렇게 싹 지잖아요. 그게 그라데이션 효과입니다. 영어로 그라디언트 혹은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의 모양이 라이너냐 아니면 그 원통형이냐 원통형 반대냐 아니면 구슬 형태냐 혹은 반구 형태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두 개. 첫 번째 색상은 제가 빨간색으로, 두 번째 색상은 녹색으로. 그러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나요? 네. 그라디언트 역시 여기서 색상으로 제어를 합니다.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 자,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유저 디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패턴 맨 아래 유저 디파인이 있어요. 여기 맨 아래 유저 디파인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용자 정의 패턴이 뭐냐? 자, 보시죠. 제가 일반적인 그냥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쓸 겁니다. 자, 일반적인 패턴을 썼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바로 여기 앵글 보이시나요? 여기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 기울어졌나요? 네. 0도.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값이 크기입니다. 2배 커져라. 혹은 3배 커져라. 혹은 0.5배 커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값이에요. 그런데 유저 디파인은 조금 달라요. 자, 유저 디파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나란히 돼 있죠. 요 간격이 누구냐면 바로 요 스케일 값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 쓰냐면 지금 우리 바닥 있죠. 바닥에 보면 타일 깔려 있죠. 네, 이 타일 표현할 때요. 욕실이라든지 이런 바닥에 타일 표현할 때 유저 디파인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저 디파인은 사이즈가 정확하거든요. 스케일이 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유저 디파인을 선택하고 10mm 그러면 간격이 10mm 간격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어요. 프로퍼틱스 속성을 눌러보면 바로 여기 더블이 활성화됩니다. 더블.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격자 무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바닥 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디파인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도 또 어떤 데 쓰냐면 이 더블을 끄고 여기 각도 45도 이러면 45도 간격으로 내가 해칭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 디파인을 사용해요. 이 간격을 내가 조절하고자 할 때 유저 디파인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레이어를 지정해 주려면 홈 탭을 눌러서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홈 탭 까고 그러면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속성창에 보면 바로 여기 레이어 바꾸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속성창에 바로 레이어 바꿀 수 있어요. 자, 더블로 놓을까요? 0도. 자, 또 하나, set origin.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 set origin이 원점이란 뜻입니다. 원점의 위치, 즉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t origin으로 원점의 위치를 클릭. 그러면 여기서부터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 거죠. 다시 볼까요? set origin.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패턴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바닥 타일이라든지 대리석 같은 경우 시공하는 시공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임의로 여기서부터 시공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set origin을 가지고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내가 원하는 점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누르면 이와 같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다 패턴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해치 클릭하고 유저 디파인 500 네, 더블. 그러면 500에 500짜리로 다시 해치. 자, 얘는 100에 100짜리로 다시 해치. 얘는 300에 300짜리로. 그러면 서로 다른 해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해치. 여기는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패턴.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해치. 다른 해치를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전부 다 해치 패턴을 넣어 보시죠.